모든 문제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을 지녔어요. 그게 무엇이든지요. 억지로 무언가를 사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의 동기 심리와 행동 유발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신 상태를 형성시킬 수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심리를 조종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을 해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전부는 최면 상태에 저의 외부 자극을 주입해서 내면의 개념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핵심은 저는 모든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모두 다요.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면 정신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취직도 못했던 사람이 결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게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술을 이해한 것 뿐입니다.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무엇의 결과죠? 정신 상태죠. 모든 행동은 정신 상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이겁니다. 정신 상태는 무엇의 결과죠? 내부의 어떤 것, 표상 혹은 생리학. 무엇이 생리학에 영향을 끼치죠? 온도, 스모그, 환경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화학 상태,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생리학과 정신과 개인이 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가미카제를 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하게 만들죠? 일단 정신 상태를 먼저 바꿔야죠. 평소에 제정신이라면 스스로 안 죽겠죠. 그들의 비행기를 트럭, 차, 집 혹은 보트나 선박에 박을 리 없죠. 제 정신 상태로요. 바꿀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생리학입니다. 약을 먹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내부의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가미카제의 자부심, 힘, 아름다움을 심는 거죠. 그들이 뭘 한 줄 알아요? 외부의 자극을 줘서 환경으로부터 외부 자극을 줘서 표상을 심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다면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요. 그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부의 표상이 나타나죠. 긍지, 사랑, 나라를 도우며 가족도 자랑스러워 하겠지. 가미카제라는 이유로요.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한다? 일시적인 믿음이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으며 긍지심을 심고 가미카제라는 행동을 유발할 때까지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개개인이 어떤 것에 대한 적절한 외부의 표상들을 형성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나 신체를 쓰는 방법으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내부의 표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행동을 바꾼다고요. 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쓰실래요? 무엇에 쓰실래요? 세계 평화 같은 건 잊으세요. 개인 수준에서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정보 제공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내부 표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 스타일에 맞추며 청각적, 운동적으로 맞추며 어떻게 동기를 주고 소통을 하는지 안다면 새로운 내부 표상을 만들며 새 정신, 새 행동을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조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몇몇은 행동 조종에 대해 무서워해요.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펩시에 손이 가죠? 코카콜라도요. 담배? 맥주?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외부적 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합동으로요. 정신 상태와 어떤 것, 정신 상태와 또 다른 어떤 것을요. 그렇게 당신에게 내재시킵니다. 일단 내재가 되면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마다 내면의 표상을 반응시켜 맥주에 손이 가죠. 혹은 담배, 혹은 코카인 그 무엇이든요.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은 누가 당신의 배를 조종하게 둘 겁니까? 그게 혹시 본인? 아니면 어딘가 높은 빌딩 사무실에서 당신 행동을 조정하며 돈 벌 사람들? 이게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외부 자극을 조종하여
여러분의 생각, 정신을 조정해서 당신을 파블로프의 개처럼 만들 거거든요. 이것이 모든 당신의 행동의 이유입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러진 않습니다. 제 삶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강력했던 것 중 하나는 제 가족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11살일 때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돈도 음식도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개와 고양이가 싸우듯 싸우셨어요. 어머니는 가족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제가 맏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이 대화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아이였고 부모님은 싸우고 계시니 제가 문을 열 수밖에요. 문을 여니 엄청나게 큰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저는 작은 아이였죠. 그분은 거대한 음식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옆 바닥에는 요리되지 않은 칠면조가 들어있는 검은 냄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버지 집에 계시니? 라고 물었고 저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문을 열었고 그분은 커다란 음식 박스를 들고 서 계셨죠. 그리고 이 상황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분을 보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봐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그 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그 분이 덩치가 좋기도 하고 한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문이 그분의 발을 맞고 튕겨서 열렸지 뭐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이건 자선단체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마법 같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저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받아주세요. 라는 말에 아버지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는다고요? 라고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문을 다시 쾅 닫으려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분이 어깨로 막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분을 노려보았고 두 남자의 감정은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그 분이 박스를 들고 저를 보더니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죠. 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음식을 받아서 식탁에 던져놓고는 그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분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마음 한 구석은 울고 싶었고 한 구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날은 제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그 사람이 한 결정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리는 세 가지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결정 방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내리는 첫 번째 결정은 무엇에 집중하는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저의 인생이 매우 다르게 된 것이 그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결정을 매우 다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날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고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했는지 전 알아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자기는 가족도 돌보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씀드리자면 곧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고
제가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날 저는 세 가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좋은 생각 아닌가요? 하지만 제 삶을 바꾼 것은 제가 거기에 부연한 의미였습니다. 그날 제가 결정한 의미는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도 낯선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언젠간 나도 잘 살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17살에 처음으로 다른 가족을 도왔고 가장 황홀한 경험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사실은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제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욕망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게 된 거죠. 저의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된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니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신의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인생 최악의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것의 의미를 더 깊게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당신에게 그 최악의 날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없었을 테니까요.